랜덤이란 매번 다른 숫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의미해요. 난수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매번 다른 숫자잖아요. 근데 파이썬에서 이 넘파이에서 난수는 이제 뭐냐면은 매번 다른 숫자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걸 의미를 해요. 얘는. 자, 그래서 이제 넘파이에서 이제 난수 생성을 위한 모드를 또 해줘요. 이제 걔를 이제 불러야 돼. 자, from numpy import random x random rand int 이거는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한 얘기예요. 왜냐면 다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예측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얘를 이렇게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x를 해보게 되면은 자, 70이 나올지 예측을 못 하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76이 나올지 예측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넘파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숫자가 매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난수라고 돼 있는 거는 내가 무슨 숫자를 나올지 예측 못하는 걸 이제 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얘기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난수는 그게 맞지. 0하고 1의 사이에서 그 랜덤한 수가 이제 난수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표시를 하면 요거예요. 임의의 부동수 소수점. 자, 랜덤 모드의 이제 랜드는 메서드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값을 리턴해요. 랜덤 모드의 이제 랜드 메서드는
자, 이미 이제 실수값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자, x는 랜덤 랜드 자, 출력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얘가 정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 곱하기를 해주고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방금 해봤던 거 있죠.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뭐냐면은 랜덤 배열을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x의 랜덤 랜드 인트 백에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 100이 아니고 100가지의 임의의 정수로 있잖아. 5개 사이즈는 5로 해서 이 럼파이에서는 랜덤한 배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x 자, 요렇게 이제 밑에처럼 있잖아. 5, 6, 2, 1, 9, 4, 5, 3, 2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되는 배열 있잖아요. 이 숫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랜덤 배열을 또 생성을 하는데 이제 얘가 1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이즈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그 2차원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자, 요렇게 5개가 들어가는 3행의 2차원 배열 3, 5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임의 정수 5개가 포함된 3행의 2차원 배열이에요.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이잖아요. 5개의 숫자가 포함된 3행의 2차원 배열이 나왔고요. 얘는 자, 얘는 랜드 인트는 뭐야? 인티저라고 해서 정수.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할 때는 얘 플롯을 할 때는 랜드를 쓴다는 거예요. 부동 소수점 이렇게 x는 랜덤 점 랜드 5를 하고 자 프린트 x 자 그러면 이제 실수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실수도 몇 차원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위에다가 두시고 이렇게 여기다가는 차원수를 또 적어줘요. 자 3행의 이제 2차원 배열이 또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초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그 값을 기반으로 이제 난수를 생성하거든요. x는 랜덤 초이스 (3579)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랜덤하게 초이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값 중에 프린트 x 자, 3이 나오고 때로는 뭐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얘도 2차원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걸로만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자, 여기다가 자, 구분자 주고 사이즈로 3, 5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도 이제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난해져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자 20번에 데이터.파이 해주고 자 이제 지금 밑에 걸 하시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자, 밑에서 하실 게 이제 뭐냐면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제 가중치 이 가중치라는 거 확률 있잖아요. 확률 요거가 부여된 무작위 추출을 수행하는 코드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랜덤하게 뽑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 뭐냐면은 아까 초이스를 하셨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거잖아.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숫자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랜덤한 데이터를 뽑기는 뽑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처럼 이제 해줘야 되기 위해서 이제 초이스를 해줬던 거고, 근데 또 무작위로 뽑지만 얘가 숫자의 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기 위해서 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코드는 길진 않지만 약간 설명은 좀 해드려야 돼.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 from numpy import random 자, x는 랜덤 초이스 자, 3579 자, P에 이제 0.1 0.3 0.6 0.0 자, 그리고 이제 사이즈 100이에요. 프린트 x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579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3579는 이제 뭐냐면 후보 숫자 별이고요. 얘는요. 얘는 후보 숫자 별이고 그 다음에 뒤에 0.1, 0.3, 0.6, 0.0이 나왔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0.1은 10%의 확률, 0.3은 30% 확률, 그 다음에 0.6은 60%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마지막에 0.0은 뭐야? 얘는 절대 뽑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자, 사이즈 100은 뭐야? 자, 여기서는 총 100개의 숫자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에 숫자 출력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조작 개념일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로 얘를 뽑아주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되게 빨리 나오죠, 얘가. 넘파이가 좀 뭐랄까 유머릭 파이썬, 숫자 파이썬이어갖고 다른 거보다 좀 빠른 편이에요. 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레이가 리스트보다 한 50배 빠르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 것처럼.
자, 얘를 이제 또 뭐냐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차원 배열, 아까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2차원 배열로 뽑아요. 세 줄에 이제 5개 엘리먼트 들어가 있는 형태.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 셔플이라는 건데요. 그 돈 넣고 돈 먹기처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또는 이제 뭐냐면 카드 순서를 바꾸는 거, 이 형태인데 일단 얘도 이유가 있어서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느린 기야 이건 또. 이렇게 하겠구만요. 21번 셔플. 자, from numpy import random. 자, import numpy as np. 자, array 하고서 이제 np.array로 자, 1, 2, 3, 4, 5를 해주고요. 랜덤 셔플 어레이. 자, 13254 뭐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는데요. 얘를 이제 해주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자, 카드 게임에서 이제 카드 막 섞잖아. 그런 거랑 이제 같은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본 배열 자체의 순서를 직접 변경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 순서. 자, 배열은 이제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파이썬의 4대 컬렉션이 있는데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세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색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색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직접 변경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결과값을 다시 담을 필요가 없어요. 얘를 해주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자, 중요한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인플레이스 연산이라고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배열 자체의 순서를 직접 변경해요. 그래서 약간 아까의 그 어레이 자바에서의 그 스트링 빌더하고 비슷한 건데 변수의 결과값을 다시 담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코드에 대한 활용을 하는 이제 실무 사례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뭐 로또 번호 있잖아. 이런 생성 및 정렬 로직이 할 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스트 셔플링,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메인 화면에 특정 카테고리에 속한 게시물이나 프로필 리스트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게 다른 순서로 보여주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에 리스트 셔플링을 할 때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의 전처리를 할 때, 자, 1부터 1000번은 A 클래스 또는 1001번부터 2000번은 B 클래스로 정렬되어 있으면, 자, 얘가 순서를 정답으로 착각해서 학습하는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직전 전체 데이터셋의 이제 순서를 무작위로 뒤섞는데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할 때 특정 패턴 1번부터 전처리,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1번부터 1000번은 A 클래스, 1001번부터 2000번은 B 클래스라고 가정을 할 때, 얘가 데이터의 내용이 아닌 순서를 정답으로 착각해서 학습하는 과적합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직전 전체에 데이터셋의 순서를 무작위로 뒤섞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얘예요. AI 모델 훈련 데이터 전처리 하기 위해서 이 셔플을 사용한다. 자, 또 이제 셔플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가 퍼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원본 배열의 순서를 건드렸잖아. 근데 그게 이제 또 맞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친척급 되는 애인데, 얘는 뭐냐면 변경한 듯 하지만 원래 원본 배열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를 확인 한번 해볼게. 둘의 이제 결정적인 셔플하고 얘의 차이는 이제 뭐냐면은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다. 얘는 건드렸어. 근데 얘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게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은 요거 복사 한번 해서 그냥 프린트를 쓰면 되겠다. 자, 프린트로
랜덤 퍼뮤테이션 가로 열고 ARR 얘는 이제 재배열된 배열을 반환하면서요 원본 배열은 변경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어떤 때 활용이 되냐면 머신러닝의 데이터셋을 분리할 때 이건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훈련할 때 그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학습용하고 이제 테스트용으로 나눠야 되는데 원본 데이터 정렬 상태는 나중을 위해 그대로 저장을 해두고 새로운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이 방법은 자, 나중을 위해서 이제 그대로 저장을 해두고 자, 퍼뮤테이션으로 섞인 인덱스 순서 번호만 새로 만들어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할 때 이때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안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자, A/B 테스트 및 실험 대조군을 비교할 때 자,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렬된 원본 상태로 처리한 결과와 무작위로 섞인 상태로 처리한 결과를 비교 대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렬된 원본 상태로 처리한 결과와 무작위로 섞인 상태로 처리한 결과를 비교 대조해야 할 때. 자, 그때가 이제 이 대조군을 비교를 할 때인데 자,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은 원본 배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메모리해주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써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템포럴 할 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원본 훼손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지. 개발자들이 항상 불변의 법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원본 훼손을 방지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유 때문에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는 예기치 못한 버그를 막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 것, 불변성 유지를 권장해요.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셔플을 실수로 사용했다가 원본 데이터 순서를 날라가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안전하게 복사본을 만들어주는 퍼뮤테이션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트렌드에서는 예기치 못한 버그를 막기 위해 자, 원본 데이터를
절대 변경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요. 자, 셔플을 실수로 사용했다가 순서로 날아가서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거는 개발 쪽에서는 안정적인 걸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파이썬을 할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이 말이 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데이터 시각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설치했고 이제 또 뭐냐면은 이 시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22번은 시본이라고 하시고 일단은 또 이 설치를 한번 해줘야 돼. 뭐냐면은 pip install 시본 있죠. 자, 이렇게 pip install 시본
자, 그 매트 플롯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저번에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걔를 불러요. import 매트 플롯 라이브러리 .pyplot as plt. 또 이러는구나 나는. 제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윈도우에서 절대 이걸 하면 안 돼. 뭐냐면은 이거를 파이참을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폴더를 딴 데로 이미지를 옮겨버렸거든, 여러분들 기 때문에. 윈도우에서는 설치를 그렇게 했다가 해버리면요, 이 후폭풍이 장난 아니에요. 맥에서는 그냥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그 어디에 이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윈도우는 이래요. 약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멀쩡한데 저는 이제 맨날 매번 뭐 이렇게 설치했던 거 다시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윈도우에서 만약에 경로를 옮기려고 하면 제거한 다음에 재설치하세요. 그게 이제 맞고, 저같이 옮기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이제 C본은 뭐냐면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로 기반으로 만든 고급화된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C본이라고 설치한 게. 그러니까 복잡한 통계형 그래프를 훨씬 예쁘고 간단한 코드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게 C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import C본 as SNS. 자, 이거 뭐야? 또 이것도 동일하게 뭐냐면 그거예요. 또 그러네. 진짜 미치겠다. 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만든 고급화 시각화 라이브러리. 얘가 이제 C본이에요. 요거. 네, 여기서 이제 뭐냐면 SNS, C본이죠. SNS 디스플롯이라는 말은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플롯의 이제 약자예요. 디스플롯. 자, 0부터 이제 5번까지 한번 만들어주고요. 자, kind KD 이제 kind KD가 이제 핵심 기능인데 뭐냐면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트라고 해서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거예요.
KD Kernel Density Estimate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은 높게, 적은 곳은 낮게 나타내는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확률 분포 곡선을 의미해요. 얘는 자, 이게 이제 KD라고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plt.show 화면에서 렌더링으로 보여주기. 그러니까는 이게 세상 사는 게 단순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 plt.show를 써준 다음에 자,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단순한 데이터, 막대 그래프. 근데 이제 간혹가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걸 좀 어떻게 곡선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C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자체를 곡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하면은 그게 이제 C본이야. 그리고 이제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데이터 분포 비교하기 위해서 해요. 보시면 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 게 이 곡선 형태. 가우스 분포라고 해요. 지금 하실 건 또 이제 뭐냐면은 일명 가우스 분포인데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정규 분포를 쓰는 게 이제 뭐냐면 인위적 현실과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고, 통계적 가설 검증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의 파라미터 초기화를 위해서요.
이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 지금 하실 거. 자, 23번 언더바 노멀이라고 하시고요. 노멀.파이라고 하시고, 노멀 정규 또는 가우스 분포라고 해요. 얘를 자, 그 뭐냐면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의 이름을 따서 가우스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예시로 이제 IQ 점수, 심장 박동수 같은 이제 여러 사건의 이제 확률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락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 사이즈. 자, 락기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얘가 최고점. 자, 스케일은 표준 편차. 자, 이제 뭐냐면은 그래프의 분포가 얼마나 평평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요. 자, 반환되는 배열의 형태. 얘는 자, from numpy import random 자, import matplotlib pyplot as plt. 그리고 이제 import c본 as sns. 자, 데이터 생성, numpy와 시각화, matplotlib, c본을 위한 이제 필수 도구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고요. SNS 디스플롯
이제 kind K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아까 썼던 거. 자, 여기다가 이제 핵심 기능 뭐냐면 랜덤 노멀 자, 사이즈는 1000.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무작위 숫자 1000개를 생성을 하고, 자, 정규 분포 평균값 주변에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적어지는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뭐냐면 그 실질적인 거에 가장 몰려있는 거. 그러니까 평균값 주변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가 적어지는 분포가 정규 분포예요. 자, 코드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그 자, 표준 편차를 따로 지정을 안 할 건데 여기는 자, 평균 0, 표준 편차 1.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 여기서 이제 만들 거예요. 1000개를. 그게 이제 이거예요. 랜덤 노멀 사이즈 1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lt.show를 하고요. 자,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쏠려 있는 거잖아. 2하고 0, 마이너스 2하고 여기 사이에 쏠려 있잖아요. 이쪽에.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0하고 1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표준 편차가 생긴 거거든. 근데 이걸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상태가 이거란 얘기죠. 말하자면 봐봐요. 록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이거란 말이죠. 하는 게 지금 이게 이거거든. 표기는 안 했지만 이건데요.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또 이렇게 하면 달라지지.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오늘 파이썬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또 내일 나오는 게 이제 또 뭐냐면은 내일 하시는 것도 내일은 뭐냐면 이항분포, 포화성 분포, 균일 분포, 다항 분포, 지수 분포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머리 아픈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은